매지온이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왜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엄청 간단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 매지온은 이미 임상 1상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2상 성공했고 3상 한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임상 3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상을 재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임상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임상들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임상들에서 얻어진 소규모 분석들을 여러 개를 돌리면서 이번에 하는 임상에서 어떤 환자들이 가장 약효가 잘 듣는지 그런 거를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을 많이 할수록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약이 임상을 해보니까 뭔가 이제 지표는 미달해서 실패를 했어. 근데 소규모 분석을 이제 다 끝나고 해보니까 뭐 흑인들한테는 근데 효과가 엄청 좋네. 네. 아니면 뭐 체중이 몇 킬로 이상인 사람한테는 엄청 좋네. 이런 약이 잘 듣는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매지온도 똑같아요. 이제 3상을 한번 여태까지 실패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 유데나필이 어떤 환자들에게 최적으로 잘 약이 듣는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임상은 그런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해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3상 실패 이유가 납득이 가요. 이 회사가 말하는 게. 그래서 이번 임상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바이오 회사들 중에 임상 막 실패한 회사들이 입버릇처럼 입벌구처럼 하는 말이 반쪽짜리 성공이다, 이런 개소리를 그냥 다 입버릇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젖잘싸 이런 건가요? 젖잘싸 같은 네. 거죠. 젖잘싸 같은 거죠. 근데 막상 보면은 얻은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약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말들인데, 최소한 매지오는 첫 번째 3상을 실패했는데 그 이유를 완전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슈퍼폰탄이라는 존재 때문인데, 이 사람이라는 게 다 체질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암 수술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수술하면은 안 걸려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재발하잖아요. 디스크 같은 것도 그래요. 디스크가 만약에 터졌어, 똑같이 수술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제 허리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뭐 늙어서 디스크가 또 터져. 이렇게 뭔가 체질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슈퍼폰탄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똑같이 심실 하나로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폰탄 수술을 해줬는데, 이 어떤 체질의 환자들은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심장이 죽을 때까지 정상인이랑 크게 능력치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슈퍼폰탄인데, 이 환자들이 임상에 껴있었으니 이 약을 먹는다고 효과가 뭔가 좋아졌겠습니까? 이미 심장의 네. 능력이 정상인이랑 비슷한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임상할 때 네. 심장 운동성이 이 유데나필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을 하는 게 목표일 텐데 네, 그러면 그 약을 복용하기 이전에 심장 운동성을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쵸. 그때 이미 얘는 폰탄 수술을 받았는데 정상인이랑 똑같네. 그 단계에서 이미 이 슈퍼폰탄의 존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다 하나씩 한 꼭지씩 해가지고 영상을 다시 더 자세하게 찍을 거니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슈퍼폰탄이라는 개념이 매지온이 첫 번째 임상을 진행할 때는 없었어요, 학계에. 네. 그러니까 폰탄 수술을 받으면 그냥 다 똑같이 심장 노화가 빨리 돼가지고 다 똑같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폰탄 수술을 해서 심장이 정상인의 능력치를 가지는 폰탄 수술 환자도 있다는 게 학계에 없었어요. 슈퍼폰탄이라는 개념이 처음 학계에 등장한 게 이미 매지온이 첫 번째 3상을 진행 중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학계에서 처음 목소리가 나왔을 때니까 정설 같은 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때죠. 근데 시간이 지금 2020년, 22년, 2030, 2023년까지 이렇게 돼가면서 슈퍼폰탄이라는 건 확실하게 있구나, 이런 환자들도 있구나,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이 매지온의 임상으로 한 번 더 확인이 됐다고 보는 데서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지온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임상을 해보니까 진짜 임상이 망했는데 이런 환자들 때문에 망했대. 보니까 슈퍼폰탄이 진짜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재확인이 됐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슈퍼폰탄의 존재가 임상을 조졌다. 보면은 네.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과학적으로 확인이 돼요. 이 전체 임상 3상의 P값, 그러니까 1차 지표의 성공값이, 성공 확률이 P값이 이제 0.092가 나왔거든요. 보통 통계적으로 임상에서는 P값이 0.05 이하일 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결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0.05 이하면 보통 성공, 위면은 실패라고 하는데 P값이 0.05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세부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검수 좀 해보니까 슈퍼폰탄처럼 보이는 환자들을 빼고, 약효가 별로 없는 슈퍼폰탄인 걸로 딱 특정지어지는 환자들을 빼고 일반 폰탄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시 보니까 P값이 0.023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임상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슈퍼폰탄만 거르고 임상을 했으면은 성공했을 임상인 거예요. 근데 결국 일단은 FDA의 승인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임상 계획서대로 임상을 하고 그거대로 충족을 해야 이제 승인을 올릴 수가 있는데, 애초에 슈퍼폰탄이라는 개념은 분석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FDA가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임상에서는 당연히 슈퍼폰탄은 제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상이랑 동일하게만 그냥 그 수준으로만 맞춰도 임상은 이번에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거기에 더해서 FDA가 메지온한테 문서로 공식적으로 이번에 임상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어요. 이 메지온의 약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FDA도 알거든요. 왜냐면 폰탄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메지온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약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로 메지온 임상을 저번에 성공을 허가를 안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임상을 하는데 FDA도 이제 메지온한테 당근을 준 거죠. 이번에는 P값이 0.1 이하로만 나오면은 그냥 승인을 해줄게. 그리고 이번 임상은 우리가 경향성만 볼게.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상에서는 효과가 있고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약을 먹었을 때 증상이 1만큼만 좋아지는데 경향성은 무조건 있어요. 막 먹으면 무조건 모든 환자들이 다 1만큼은 네. 좋아져. 그건 이제 효과는 엄청 낮은데 경향성은 있는 거죠. 근데 효과가 엄청 높은데 경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약을 먹였더니 어떤 애는 막 100만큼, 200만큼 좋아지는데 또 어떤 애는 먹어도 안 좋아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네. 경향성이 없는 거죠. 약이 승인이 되려면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경향성도 이 약을 먹으면 균등하게 다 쭉 좋아지는구나. 이 두 가지가 허락이 돼야 되는데 FDA 말이 너네가 저번에 임상 1상에서 낸 데이터를 보니까 효과는 우리가 인정할게. 효과는 이제 우리가 알겠어. 근데 슈퍼폰탄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거 빼고 이번에 임상을 하잖아 너네가. 이번에 그냥 약을 먹은 쪽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효과가 나오는 그 경향만 보이면 인정을 해줄게. 그런 의미에서 P값을 0.1 이하로만 돼도 승인을 해주겠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 엄청, 이런 기업, 바이오 기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하는 그냥 개소리가 아니라 FDA에서 공식 문서로 회사한테 답변을 줬어요. 이거는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그 임상에 대한, 글로벌 임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오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믿으셔도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첫 번째 했던 임상 3상 대비에는 다양한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원래 다른 회사들도 이 약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존슨앤존슨이 메지온보다 후발주자로 이 약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존슨앤존슨이 임상을 하다가 드랍했어요. 네. 환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약의 효능도 메지온 임상을 계속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임상을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메지온보다 효능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효능도 안 좋으니까 이거 뭐 개발 하나만 하다 해서 드랍을 시켜가지고 이 약은 지금 전 세계에 없고 메지온만 유일하게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지온이 지난 임상 3상에서 실패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FDA가 당근을 준 거죠. 야, 너는 임상 이번에 진짜 쉬워. 우리가 허들 더 낮춰줄게. 경향성만 본다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 외에도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게, 이것도 이제 메지온이 이전 폰탄 수술 환자 희귀병이에요. 희귀병이기 때문에 환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임상한 환자 구하기가. 근데 메지온이 이미 확보된 환자군이 있어서 환자군이 있고 뭐 여러 장치가 있는데, 임상에도 안전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간단히 이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1차 임상 때는 폰탄 환자가 1,500명을 모집을 해서 그 중에 400명만 최종적으로 임상에 신청을 하고 완료를 했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저기 뭐 반도에 진짜 아주 조그만한 나라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의학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든다는데 이 부모들이 그 약을 애한테 먹이고 싶겠어요. 이게 검증도 안 된 약인데. 저희 뭐 이거 디아나 저희라도 뭐 저기 뭐 아프리카에 어떤 조그만한 의약품 회사가 무슨 약을 만들었다는데 한국에서 임상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 몸도 그런데 자기 자식을 그 약을 먹이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일단 회사 이름이 상당히 신뢰가 안 갑니다. 왜죠? 뭔가 이름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제약회사라는 느낌이 안 저 났거든요. 약간 사이비 느낌도 좀 나죠. 네, 맞습니다. 메시아와 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안전성이 일단 검증이 다 됐어요.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안전성은 확인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 구하기도 쉬워요. 그때는 그냥 생으로 그냥 머리로 그냥 들이받는다 생각하고 맨 땅에 헤딩한다 생각하고 1500명을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그 중에 400명을 스크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다 잡혔어요. 어떤 병원에 폰탄 환자 수가 몇 명 있고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임상이 12세에서 19세를 대상으로 한 임상인데 이 환자 수는 몇 명 있고 이런 게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병원들만 조지면 되거든요. 이 병원만 가서 영업을 하면 돼요. 네. 우리 임상 이렇게 하는데 할래? 그러니까 이거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서 어떻게 환자를 구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임상했을 때보다는 환자를 훨씬 빨리 많은 풀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임상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임상의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임상 이번에 다시 하는 병원들이 첫 번째 임상 때 다 했던 병원들이에요.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 번째 해보는 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제 해봤으니까 뭐 시행착오도 없어요. 다 해봤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때 임상 그 첫 번째 임상 때 임상 관리를 거지같이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병원이. 네. 그 병원의 데이터는 약의 효능이 나발이고 그냥 임상의가 개판으로 임상을 한 거예요. 이런 병원도 제거를 했어요. 첫 번째 임상 때 잘 따라온 병원들만 다시 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임상을 하면은 임상을 실제로 이제 관리해주고 분석해주는 CRO를 따로 두거든요. 이런 네. 임상만 이렇게 담당해주는 업체인데 기관인데 이 기관을 첫 번째 때는 듣보잡 기관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걸 그 스푼을 받아서 했거든요. 첫 번째 네. 임상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돈을 좀 써서 글로벌 탑 3 안에 들어가는 아주 전문적인 진짜 글로벌로 명성이 있는 이 회사한테 맡겨요. 뭔가 임상에서 미숙하게 임상이 되진 않을 거예요. 관리도 아주 타이트하게 잘 될 거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